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핸드폰 전원은 잠시 꺼주시고 장내에서는 식음료를 드실 수 없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안전상 좌석 이동과 출입이 제한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비상구는 무대 안쪽 좌우측과 객석 우측에 있습니다.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극장 직원의 유도에 따라 우측의 비상계단과 들어오신 정문을 통해 질서 있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네, 우주시민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매일 밤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서 뜨고 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커다란 지붕처럼 느끼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궁창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늘을 커다란 둥근 유리구슬에 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딱 5개의 별만 마치 지형지물 사이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이 여행하는 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행하는 별이라는 의미로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저 별들은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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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죽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멸의 존재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신으로 주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요, 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시기가 되면 떠나가고 모든 운동은 멈추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운동을 할까? 왜 저 신들은 죽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지구의 법칙과 다른 이데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이데아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천문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똑똑한 사람들이 지리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천문을 공부하던 학자 중에 갈릴레오가 이전에 있던 우리가 알던 우주와 너무나 큰 상반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맙니다. 바로 별의 죽음을, 별의 마지막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영생한 줄 알았던 별에도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고요. 동시대의 과학자입니다. 케플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케플러는 이 5 행성이 신인 줄 알았던 이 5 행성이 사실은 지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행성의 일부였으며 신의 의지가 아닌 특정한 수학, 기하학 형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면서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신을 지워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우주에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주에는요. 자, 아이작 뉴턴이 왜 위대한지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방점을 찍어드릴게요. 아이작 뉴턴 이전까지는 플라톤의 말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법칙과 천상에 있는 법칙이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작 뉴턴이 그렇지 않다. 인간이 사는 세계와 별이 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라는 선언을 최초로 한 그 비약을 가진 사람, 그 도약을 시행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할 때 저 만유라는 것이 영어로 universal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버전이 지상의 버전과 천상의 버전이 다르지 않다. 관통하는 법칙이다. 이 위대한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다음번 우리의 우주관에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구와 천상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F는 ma라는 공식으로 밝혔다면 아인슈타인은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야. 시간은 가로, 세로, 높이처럼 공간과 구분할 수 없이 펼쳐진 마당이고 우리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다.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이렇게 디디고 서 있을 지지대가 없는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으로 밝혀냈습니다.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은 신부님이셨어요. 직업이 신부님이셨고 이분이 밝혀낸 학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까지만 해도 우주는 원래 있는 거였어요. 왜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그러한 것. 동양에선 이걸 자연,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이라고 부르죠. 이 전까지는 우주는 원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항상 머무는 그런 것이라고 알았다면 바로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에 의해서 148억 년 전에 특정 지점에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우주의 끝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열렸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2000년, 3000년을 살아오면서 똑같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우주에 대해서 우주를 인지하는 영역이 점점 더 개발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광활할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보석은요, 희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시간이 이렇게 유구하다면 그 중에서 우리로서 내가 나로서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우주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저의 행복과 자유가 너무너무 귀해요. 소중해요. 제가 저의 인식이 없을 시간과 공간은 너무너무 무한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제가 이걸 느낄 수 있는 시공간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랑은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저의 자유를 소모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정의는 아니고 저의 사랑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언제 행복한지,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한 번쯤 돌이켜보는 그런 우주시민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과 음악을 연결시켜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과학 싱어송라이터 진현이고요. 첫 번째 곡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에 대한 정리를 음악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노래 제목을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못 정했고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또 제가 잘 수렴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발표한 곡은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돌이 이과생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가제 내 우주를 너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깊이 흘러간 이 우주를 표류한 이후로 지구란 조그만 집조차 낯설기만 해. 여전히 말없이 빛나는 별들 사이 내가 마련한 작은 이 여백이 이 마음이 너에게 위안일 수 있기를 바래. 내 작은 우주를 이 우주를 너에게 줄게. 나만큼의 우주를 이 우주를 너에게 적어도 나 하나만은 너에게 치우친 법칙이려 해. 내가 모는 우주를 모두를 너에게 중력을 거슬러 이 우주를 날아올라 시간이 멎을 듯 달려오다 어느 한적한 은하에 다 디락의 바닷가에 작은 물결을 바라보다 세상 제일 커다란 지평선 위에 새겨둘래. 널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괜찮아. 너만 있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다면 하트한 우주의 먼지로 태어나 내가 그린 조그만 궤적이 보잘것없지만 나의 의미라면 네가 머무릴 이 우주에 내가 있음에 좀 더 자유롭기를. 나에게 너처럼 작은 내 우주를 너에게 서툰 내 고백은 너에게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제목이 붙지 않은 가제이고요. 오늘 급조해서 가제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곡의 원 제목은 어느 공돌이의 고백 사탄이고요. 제가 제목을 잘 짓지 못할 테니 이렇게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어느 공돌이의 고백 1탄을 만든 지 지금 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주시민 페스티벌 2 환갑3일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진현이고요. 연세대학교 토목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전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작곡가 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세상을 절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뇌는 끊임없이 해석을 덧붙여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도 사실보다는 해석이 더 많은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우주는 객관적으로 하나인 것 같지만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개별의 우주가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분이 어떤 우주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대충 보여요. 치열한 우주를 사시는 분도 있고 넉넉한 우주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급박한 우주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명 한 명이 소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반짝반짝하는 누군가, 반짝반짝하는 다른 소우주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주를 노래하는 작곡가 진현이고요. 별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리하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 있는 마이크. 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을 노래하는 가수 리아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셔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솔직한 거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리하님처럼 과학에 정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거지로 저랑 같이 과학 듀엣 앨범을 자주 내는 만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리하님과 어떤 노래를 하나 이제 같이 만든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바로 아까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 이야기 들으셨죠? 빅뱅 이론에 관련된 노래를 저희 둘이서 한번 같이 만들어봤어요. 리하님 이거 저 때문에 이거 가사도 같이 쓰고 네. 제목도 같이 짓고 이러면서 네. 빅뱅 이론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네. 네.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또 리아님한테 되게 또 인상 깊었던 또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죠? 네, 제가 빅뱅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 이름이 지어진 그 네. 왜 배경. 지어졌는지 그걸 딱 보면서 네. 그거 하나 딱 너무 재밌네 이렇게 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빅뱅 이론이라는 제목이 사실 그죠? 약간 놀리듯이. 네, 그죠? 놀리듯이 네.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지어졌다라고 네. 들었는데요. 그 빅뱅 이론이 그 당시에 이제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이고 과학자 신분이 크게 아니다 보니까 주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반박하면서 놀리듯이 붙여준 이름이래요. 네. 빅뱅이라는 게 약간 꿍해져요. 쭈쭈쭈쭈쭈 이런 느낌으로 네. 빅뱅 이론이라고 붙여줬는데 네.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학술 용어로 바로 채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멋있죠.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누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또 놀려도 그냥 저 자신 그대로 사랑해야겠다. 나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에서 이런 것도 또 얻는구나 하면서 또 네, 역시. 진현님과 네. 함께
즐거운 과학 공부, 즐거운 노래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뮤지션이랑 또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의미 부여도 잘 되고 그렇죠? 의미고요. 네. 네. 우리 이 곡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또, 네, 또 알게 되는 네. 빅뱅 이론 같은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빛이 나는. 빛이 나는. 네. 네. 딱 봐도 리아 씨가 되게 사람이 유광 재질이죠, 그죠? 빛이 나요. 편의점 유광 재질. 현관문 나서면 바로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유광재질. 신기한 건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무대에서 잘 듣기 힘든 말인데 여러분 과학 콘서트에 오시면은 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을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든 빅뱅 이론을 소재로 한 음악 네. My Shiny Universe라는 노래인데 유니버스가 그렇죠? 우주가 아니라 유니 다음에 birth. 이제 나는 너로 인해서 태어났다. 네. 생일을 할 때 birthday의 의미로 유니버스라는 제목을 리아가 붙였어요. 네. 멋있죠? 의미 부여. 의미 부여. 네. 좋아해서 네. 의미 부여. 네. 네. 리아님처럼 반짝이는 곡 마이 샤이니 유니버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부셔 빛나는 네가 내게 선물한 새로운 세상이 매일 더 발그레하게 두근거려와 온 세상이 터져버릴 것처럼 46억 년 전 첫 햇살이 반짝이고 세 배도 오래전 처음 우주가 눈을 떴대. 근데 나의 세상은 나의 우주는 너가 태어나 시작된 것. You're my shiny universe. Shine over me, Shine over me, my tiny universe. you're all I see.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넓은 우주에서 또 막연히 펼쳐진 더 끝없는 시간 속에 널 마주쳤단 게 또 함께 있단 게 너무 기적 같은 시공간인걸. You're my shiny universe. Shine over me, Shine over me, my tiny universe. you're all I see. 뜨거운 멜로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던 그 처음의 떨림. 그날의 따사로움이 온 세상에 남아 별빛으로 흘러. You're my shiny universe. Shine over me, shine over me, My tiny universe. you're all I see. Tiny universe. You're all I se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좋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간이라는 게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라는 게 인간이 그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방향을 살짝 틀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도 세로로도 움직일 수 있고 높이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와 방법만 있으면 시간도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은 빅뱅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 이론이라는 폭발은 어느 공간에서 생겼나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쵸. 공간이 있어야 폭발을 하지.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질문은 방금 이 어린 친구분이 해주신 질문은 이 질문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과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주에는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다 한 점이었고요. 그냥 점 하나였어요. 점 하나. 점 하나가 커지면서 공간 자체가 커지면서 A도 되고 B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나무도 되고 나도 된 거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부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공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어느 공간도 변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과 시간 자체가 빅뱅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생길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빅뱅 자체가 공간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빅뱅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어떤 화염이 폭발하고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폭발을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폭발의 안에 있었던 어떤 컴포넌트, 구성 소요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 위치를 잡아가는 것뿐이지 공간과 시간은 빅뱅 이전에는 없었어요. 빅뱅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게 된 이유,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해서 싱귤레리티 포인트,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좀 땀나네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한테 질문할 줄 알고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귀엽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맨날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네.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 왜 검사 안 하냐고. 와. 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그래서 개개인의 우주를 알아보고 있고 리하라는 소우주를 또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와중인데요. 또 리하의 우주에 최근에 네. 좋은 일이 있었죠? 큰일 한 번 있었죠. 관객분들께 좀 슬쩍 좋은 일을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선제업고 튀어라는 요새 되게 핫한 드라마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살롱드립 예고편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 급상승 1위. 동영상 네. 1위를 했는데 거기에 제 노래가 실려서 한번 봐주세요. 네. 거기에 제 노래가 실려서 네, 왜 또 설레라는 노래가 실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제 유튜브도 또 좋아요, 네. 구독도 한번 네.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리하의 우주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더 빛나는 우주로 샤이니 네. 유니버스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오늘 네. 한번 구독자 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 있었던 리하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목이 왜 또 설레라고 이렇게 네. 설렘에 대한 이유를 추구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왜 또 설레라는 곡이 네. 임급동이라고 하죠. 인기 급상승 동영상 네. 1위를 찍으면서 하루 만에 100만 뷰를 찍으면서 네. 네. 물론 선제옥고 티어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좀 안 나온다고 할까봐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네. 했었는데 다행히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네, 리아랑 저랑 이제 알게 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4년 만나자마자 샤이니 유니버스 노래를 같이 만들었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네. 우주와 별 이외에 또 공통의 관심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바로 푸바오. 요새 보이시나요? 네. 저의 장래희망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확해. 와, 천재니? 이름이 뭐죠? 이름. 조성재. 조성재군. 이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연락하렴. 네. 기획사 나랑 같이 노래하고 다니자. 네. 저희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살고 싶고 또 공교롭게 리아도 팬더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건 또 리아를 닮은 또 팬더 그죠. 네. 저는 정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맞나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쟤네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명백히 그죠. 그래서 리아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팬더 사육사 하고 싶다고 그죠. 저는 아니 팬더로 이미 살고 있다고 그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는 네.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면 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푸바오 요새 좀 걱정이 많죠. 그쵸. 네. 우리 또 팬더 유튜브 동영상의 1위를 담당하고 있는 리아 씨고요. 네. 팬더가요,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이슈가 한번 있었던 거 아세요? 팬더 알록달록한 곰이냐, 살찐 너구리냐 진짜로. 이슈가 있었어요. 팬더 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팬더가 원래 곰이었다가 한번 분류 체계가 너구리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쟤는 살찐 너구리다. 그랬다가 아주 최근에 다시 곰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쟤네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대나무를 열심히 먹고 자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리아랑 아주 최근에 곡을 오랜만에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발표하지 않은 곡인데 제목은 팬더 되고 싶다. 영어로 팬더 워너비. 팬더 워너비라는 노래를 오늘 최초로 발표하고요. 가사가 바뀔 수도 있고 곡이 바뀔 수도 있고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한 곡만 부르고 가기 조금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리아가 샤이니 유니버스 때보다 더 진심으로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네. 영혼을 담아서 부르더라고요. 네, 너무 지금. 좋아하는 노래고 네.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겠다. 네. 네.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공감이 가실 거고. 네. 네. 울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절절해서. 네. 팬더 워너비 리아님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배고픈데 밥 줘, 심심한데 놀아줘, 졸린데 재워줘, 살쪄도 난 더 귀여워. 배고픈데 밥 줘, 심심한데 놀아줘, 졸린데 재워줘, 살쪄도 난 더 귀여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먹다 지쳐 자고, 먹고 자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놀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다 자고. And how could you be a panda in this era of the happiest species in the universe, including Tuniverse? How could you be a panda in this era? One of the happiest species in the universe. Bow down.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먹다 지쳐 자고, 먹고 자고 자다 깨다 놀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다 자고. 배고픈데 밥 줘, 심심한데 놀아줘, 졸린데 재워줘, 살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귀여워. 배고픈데 밥 줘, 심심한데 놀아줘, 졸린데 재워줘, 살쪄도 난 더 귀여워. 거봐, 이 노래 반응 좋을 거라 그랬죠. 괜찮은가요? 노래 어떤가요? 네. 어때요? 우리의 진심이 느껴지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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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가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이야기라고 제스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든지 이미 나라든지 뭐 이런 액션이 많이 보였는데 저희가 이 노래를 언제 발매할지 모르겠지만 네. 빠른 시일 내에 발매할 수 있도록 네. 네, 해서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무대를 보여주신 이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거 들어와. 네, 맞아요. 우주의 중심이 블랙홀이라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지구 표면에 중심이 어디예요? 없죠. 둥글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지점은 꼽을 수 있죠. 그냥 그 점이 제일 높은 지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주에도 중심은 없고 다 맨들맨들 균등균등하지만 우주에서 제일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지점은 어디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심 지점은 아니고 특이한 점이기는 해요. 우리 이 친구 학부모님 계시면은 저 과외를 할 테니까 네, 따로 한번 나를 잡고 본격적으로 대담을 하는 것. 그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그 가정이면 부모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받아주기 더 좋은 대상을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주시민 페스티벌 2회차는 바로 환갑삼이 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환갑삼이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의자에 있습니다. 앉으셨어요 방금. 네. 아니 앞에 무슨 보면대가 있어서 이게 뭔가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모입니다. 네, 환갑 32라는 재미있는 그룹명을 들고 오셨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설명. 저희가 작년에 환갑이었습니다. 네,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그 전에 그 장대익 교수가 네. 지나신 장대익 교수가 형들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권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따옴표 하고 말씀해 보시죠. 환장하겠네. 그래서 이제 환장할 환갑잔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권 장대익 교수가 내년에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 형들이 환갑이니까 그 효도 관광을 시켜주겠다. 그 제주도를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31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바쁘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023년 그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또 세명 날짜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31일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장대익 교수가 말만 근사하게 하고 다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그 우리끼리 뭐 하지 하고서 이제 뭐 할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도서관, 동네 서점에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우리 환갑인데 효도잔치는 여행은 못 가지만 그 작은 도서관과 동네 서점을 위해서 좀 뭔가 보답을 해보자. 그리고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 딱 10번만 가서 토크쇼하고 강연을 해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세 명이 날짜 된 날이 언제야? 딱 10번 해서 올렸더니 꽉 차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다니면서 전날 저녁에 가면 거기 작은 서점, 동네 서점에서 셋이서 토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기에 있는 작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한 30분짜리 짧은 강연을 하고 또 토크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방에 가면 그 차비는 주셔야 되고 재원은 주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근데 그분들은 서점은 뭐 돈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또 거기서 책도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이제 또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장을 한갑잔치였는데 우리 환장을 한갑잔치라고 불렀는데 제일 우리 한번 가고서 서울에 하고 내려갈 때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 있는 그 누구야 그분이 밥장 그분이 이제는 그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분이 저걸 만들면서 환갑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환갑삼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환갑을 맞은 3명의 이씨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욕을 한 2번 먹었어요. 왜 남자만 다녀? 그죠? 왜 너희 남자끼만 다녀? 이 21세기에. 그 반성했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명현 박사가 여자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일찍 사귀었단 말이에요. 결혼은 항생 때고 결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자친구 사귀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다닌 거예요. 그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자친구도 사귈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또 친구가 왜 나는 안 껴줘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도 환갑인데. 그래서 너는 황씨잖아. 근데 넷이서 가도 되겠지만 넷은 어려워요. 왜냐면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이. 그래서 3명만 다니는 환갑삼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메인이 되시고 게스트가 한 분씩 이렇게 바뀌면서 책을 여러 번 내셨죠. 그래서 살아보니 지능, 또 살아보니 진화, 또 살아보니 하나가 뭐였었죠? 시간 그렇죠. 시간. 김상욱 교수님이랑 같이 하신 그 살아보니 시리즈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요, 이 세 분의 유튜브와 컨텐츠를 보여드렸더니 이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 포트레이트가 너무 귀엽다, 너무 큐트하다. 특히 그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그래서 오늘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뒤에 이제 제 주제가 떴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불필요하게 귀여운 것일까에 대해서 짧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세 분 중에 나는 셋 중에 누가 제일 귀엽다? 네. 그 털난 인간들이 제일 귀엽습니다. 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여움의 지분이. 네. 100%. 100%. 관장님께서 약간 그 센터상이시군요. 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귀엽다고 환갑 지날 때 귀엽다 그러면 그렇지만 네. 영어로 큐트하다는 건 되게 이제는 그렇죠. 괜찮은 거든. 약간 섹시한 것도 이미죠. 있고. 네. 그죠? 너 다 가져. 저는 친구들이 같이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귀여운 사람은 네. 털없는 사람이 가장 귀엽죠. 피부도 매끈하고 그 생각도 가장 젊고. 그래서 저는 이건호 선생이 좀 귀엽다 생각하고 솔직히 이명현 박사는 귀여운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약간 뭐 게으르고 뭔가 좀 그래요. 힘들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더럽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다. 샤워는 잘해 그래도. 네.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귀엽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네. 들어본 적이 없는.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지만 아주 어릴 때도 들었지 않았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별명이 이쁜이었어요. 귀여운 것보다는 이쁜 네, 쪽이셨군요. 이쁘고 그 다음에 5학년 여름 방학 때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가서 그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모여 있는데 제가 춘향이 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춘향이었어요. 저는 주로 예쁜 쪽으로. 그러면 이제 귀여움과 예쁨을 맡고 계시면 어떤 거를 좀 담당하세요? 인간이 평생 못 들어본 얘기를 제가 잘 오랫동안 듣고 살았죠. 저는 잘생겼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네. 한 분야씩 잘 맡고 계시는 과학계 아이돌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죠. 제가 그 과학에 무관한 사람들을 노래를 시키고도 다니는데 과학자분들을 또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규 교수님도 저 때문에 중성미제 아주 많이 부르고 다니시고요. 오늘 그래서 또 환갑삼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룹송을 써보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과학계 아이돌 프로듀서로서
오늘 저희 또 신곡을 세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뭐뭐뭐 살아보니 뭐뭐의 시리즈를 하고 계시니까 곡 제목도 살아보니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그 첫 번째 쇼케이스거든요. 이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정말 우리가 이거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선거대 출신만 믿고 네. 우리는 예. 아까 왔더니 가사가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악보도 없고 가사만.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살짝 거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부르시는 거죠? 네, 같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 부르시면 안 돼요. 네. 프리라이딩 거부하겠습니다. 네. 최초 쇼케이스 환갑삼이의 살아보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미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작은 것들로 충분해 우리 맘을 채우는 것 모든 것이 변해도 서로를 안아주기로 해 우리가 조금씩 배우듯 또 배우다 보면 깨닫듯 또 깨닫다 보면 모든 것들이 마법같이 보이듯 그 마법이 과학이든 아니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우린 그렇게 또 흘러가겠죠. 살아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 또 흘러가게 되겠지만 서로 새긴 그 기억들은 환하게 빛날 거야 물 한 잔 마시고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비울수록 깊어지는 마음을 다시 느끼고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따뜻하게 또 그렇게 걸어가기로 보기로 해. 살아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미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저희가 5분만 시간이 더 셨으면 완전히 준비하고 오실 텐데. 악보가 없어서 잘 안 돼요. 네,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이 그냥 텍스트만 있어, 텍스트만. 그래가지고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워낙에 저 MR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저 가사가 있었는데 원래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랩이 끝나자마자 딱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랩이 너무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한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네. 그래서 일찍 와서 연습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정목 원장님께서 약간 동공이 일단 빠른 랩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시다가 이 랩이 끝나니까 언제 시작해? 약간 이렇게 언제 어디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네. 갈 곳 없는 동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원래 셋이 노래하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토크가 끝날 무렵에 또 한 번의 앵콜 무대가 있을 예정이니까 크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인간이요 진짜로 귀엽게 진화하도록 진화 전략을 택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학술적으로 인간은 귀엽습니다. 학술적으로 인간은 귀엽대요. 이거를 제가 공부하기로 전문 용어로 유형 성숙이라는 말을 쓰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점 더 귀여워지는 걸까요? 그 유형 성숙 되게 어려운 건데 왜 이런 주제를 삼으셨는지. 귀여운 분들께 그 귀여움의 권위자 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형 성숙 뭐 저는 단어를 설명하면 유아할 때 그 유예요. 형태할 때 형. 그러니까 유아의 형태로 성숙한다는 게 유형 성숙이거든요. 자 봅시다. 사람은 유형 성숙을 할까요? 아닐까요? 자, 사람은 유형 성숙해요. 그러니까 아기 때 모습이나 어른 모습이랑 똑같죠. 아니 극단적인 거는 이제 곤충들이죠. 곤충들은 애벌레나 그러니까 유충이나 약충과 성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충과 약충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왜 애벌레 꽃이 있고 하는 번데기 있으면 유충이고 번데기가 없는 애들은 약충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가는 것들. 근데 걔네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침팬지는 유형 성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침팬지는 어릴 때 모습이랑 어른 때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어른 모습이 되는 게 유형 성숙이고 침팬지는 달라져요. 침팬지는 일단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여기 이만 여기 있고 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주둥이가. 그러다 쑥 지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평평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유형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700만 년 전에 갈라섰으니까 그 전에 공통 조성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침팬지는 유형 성숙이라는 것을 택하지 않았고 사람은 유형 성숙이라는 걸 택하면서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이 유형 성숙을 택하게 된 거는 이게 더 귀여운 게, 그러니까 어린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요. 근데 귀여운 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유형 성숙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세 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귀엽기 때문에라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릴 때는 살려고 네. 엄청 귀여운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기 같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 웃고. 어릴 때. 맞아요. 네,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이 웃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래도 뭘 하나라도 얻어먹고 생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애썼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팬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귀여운 것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사람들이 다른 동물보다 팬더를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불곰 그런 애들은 새끼 때 귀엽다가 어른 되면 약간 무서움이 되잖아요. 네, 전혀 귀엽지 않죠. 이명현 박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유형 성숙을 택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 할머니들이 그 마을에는 같이 집단에서 그러니까 같이 웃어주고 방긋하고 도리도리하고 잼잼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귀여운 짓을 하는 데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줬겠죠. 그런 애들이 택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다 살 수 없을 때 몸에 죽어 나갔을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하는 그런 성향의 애가 어른이 돼서 때 애를 낳았을 때는 그런 성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 성향들이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다 이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애들만 남아 있는 거죠.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축을 들여다 놨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양이 온순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쁜 짓 하는 친구들, 유형 성숙이 늑대를 낳고 늑대가 사람이 늑대를 택한 건 아니에요. 늑대가 사람을 택해서 사람의 집단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거기.
저기 가면 또 먹을 게 항상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걔를 무서워하지고 내쫓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으면 어쨌든 뭐가 있다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네들 중에서 늑대 가운데서도 유형성숙하는 친구 있어요. 새끼 때 모습을 가지고 계속 자란 친구들. 어른이 됐을 때도 늑대니까 늑대도 애기랑 어른이랑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기일 때 그 귀여움을 가진 친구들이 계속 사람이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걔네가 번식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의 개들은 다 귀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 늑대랑 개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유형 성수 그 비슷한 전략을 택하면서 가축화가 된 종류를 사람들이 개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늑대라고 하고 대자연에서는 크게 구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었어요. 늑대나 개나 다 개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묶인 거죠. 늑대과에서 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늑대마저 이제 개과로 해 놓게 된 거예요. 비슷한 게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워낙에 그 혼자 단독 생활하면서 사냥하고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 인간 쪽에 와 보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왜 먹을 게 많냐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부터는 곡식을 쌓아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먼저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를 택한 적이 없잖아요. 쥐가 사람을 왜 곳간에 먹을 게 천지야. 근데 왔어. 근데 그 고양이과 동물들은 무서운 동물이어서 사람들이 친하게 안 지내는데 얘네가 와서 그 쥐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곡식은 춘내지 않으면서 쥐들을 잡아먹으니까 가까이 두고 있어요. 가까이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쁜 애들은 또 계속 아예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걔네들 계속 번식하면서 고양이들은 왜 퓨마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 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갑자기 귀여운 애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애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우리는 다 귀엽다고 생각하면 돼요. 귀엽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쟤는 귀여운데 난 안 귀여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대인은 다 귀여운 사람이에요. 약간 그러면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렌 이렇게까지 가면은 우리보다 조금 덜 귀여운 형님들이고 많이 덜 귀엽죠. 많이 덜 귀엽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의 그 두개골의 모습은 침팬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한 250만 년 전이에요. 250만 년 동안 침팬지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튀어나왔는데 이제 이마가 사람은 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마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침팬지는 이마가 여기 있고 밑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가 자라면서 슬근슬근 주둥이가 들어간 쪽인데 사람은 반대쪽이 뭐냐면 입이 들어갈 데가 원래 없었어. 살짝 들어갔었는데 이마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뇌가 커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해야 되니까 뇌를 키우도록 하자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뇌가 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상인데 이 사람들이 뭐 사냥을 더 잘하든지 뭐 잘 선택했어요. 한계로 살아남으니까 결국 인류는 점점 뇌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커져야 된다는 목적이 가서 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화를 잘못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적성이 있어서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내 용량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는데 내 용량이 큰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유전자를 못 남기는데 살아남은 뇌가 큰 사람의 유전자한테 물려주면서 내 용량이 커졌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가 커지는 전략도 있고 사실 뇌라는 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막 칼로리가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확장시킬 수 없는 기관이었는데 아마 그걸 뭐 화식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그 뇌가 커졌다는 어떤 학술적인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그러니까 뇌가 커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추워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했을 때가 700만 년 전인데 그때부터는 500만 년 동안 계속 더워요. 지금도 훨씬 더워요. 다행이죠. 그때 사람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날씨가 또 따뜻했으니까. 근데 200만 년 전에 갑자기 지금보다 훨씬 추워집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요. 계속 200만 년 동안 계속 추워졌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면 그 추워졌을 때 그때 호모 에렉투스 시절인데
뭐 호모 에렉투스는 다양한 점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호모 에렉투스였어요. 그 호모 에렉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불이죠, 불. 그러니까 불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처음 사용한 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 번개. 와, 번개 막 치면 쫓아가서 딱 번개를 잡아가지고 쓰나요? 맞아요, 번개 맞아요. 번개가 어디 쳤냐면 숲에 쳤죠. 숲에 쳐서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호모 에렉투스 엄마 아빠라면 애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 저기 산불 났네. 가서 불 좀 구해와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당연히 모든 엄마들은 야, 저 불 났어. 위험한 거야. 절대로 가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애들은 그 불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가지 마.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가. 그거 희한해.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하지 말라 해. 그럼 엄마 말 안 듣고 간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 다 죽어요.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죽지 않고 살아온 애들이 있어. 거기 불의 그 장엄한 에너지를 경험하고 익어져 있는 토끼치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 불 좋은가 보다. 이거 장답 하나 갖고 오죠. 갖고 와서 본 게 있으니까 모닥불을 만들어서 피우는 거예요. 이때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주변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시간도 많아지고 공간도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해지면 자야 되는데 불 주변에 시간이 있어 계속 그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야? 지혜를 전수하죠. 야, 너 사냥할 때 떠드는 거 아니야? 빨간 거 함부로 집어먹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또 불 주변에 모이니까 추운 곳으로도 이사 갈 수 있어요. 잘 때 따뜻하게 잘 수 있으니까. 더 결정적인 거는 불을 주변에 모이니까요,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집단 사이에. 이런 거 생일 파티 할 때 멀쩡한 형광등 놔두고 거기에 왜 촛불 켜고 호해요? 이거 확실히 하는데 불 주변에 모이면 우리가 정말 가족 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촛불 시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 가로등 좋잖아요. 이걸 왜 들고 있어요? 불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 패거리 같거든. 그러니까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뇌가 커지는 겁니다. 그 동물원에 가보면 침팬지는 하루에 12시간 내지 14시간을 씹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씹어먹나요? 1시간도 안 씹어먹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뇌는 또 엄청나게 커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머지 시간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호모 에렉투스 시절에 200만 년 전에 지구에 추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인류 종이 있었는데 왜 호모종만 됐을까? 우연이라고 봐요. 우연히 어떤 마음속에 용감이 있어서 다른 동물 다 돌아가는데 엄마 말 안 듣는 그 위대한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어떡하라는 거야? 애들 보고 엄마 말을 들으라는 거야? 듣지 말라는 거야? 엄마 말 듣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엄마 말을 약간 흘려들을 필요도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뇌가 커지고 에너지가 모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졌어요. 태어나서 송아지처럼 바로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침팬지처럼 성숙한 것도 아니니까 얘네들을 기르고 보살피고 해가지고 성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짐을 또 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불에서부터 이제 뇌가 커져서 유형 성숙에 좀 더 가까운 전략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뇌가 커지는 것이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 흐름에 약간 살짝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맞는 흐름인데 역행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 지금 저희보다 뇌 용량이 더 컸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되게 미스테리하기도 한데 뇌 용량이 좀 더 컸었다 그러고 노래도 더 잘 불렀었다 그러고 뭐 더 강인한 근육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남고 없어졌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지구의 전체적인 상황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 이제 빙하기가 오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으니까 따뜻한 적도 지역으로 이제 대피를 해서 그쪽에 모여서 뭔가를 시도했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은 그걸 버틸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유전자도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당해버렸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흔히 그런 거 비만 얘기할 때 비만은 당신의 죄가 아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죄다. 그거를 그들과 섞여가지고 우리 이정모 관장이 하죠. 자기를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출처가 나 뭔지 모르겠어. 천문학자 말 함부로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거.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네안데르탈이 사실 우리보다 뇌는 더 컸어요. 근데 뭐 키는 좀 작았는데 몸은 더 다부졌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만 우리보다 뇌가 큰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도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랑 우리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뇌가 30만 년이 더 컸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얘기가 두 개 더 더듬으면 헷갈린데 30만 년 전엔 지금보다 왜 뇌가 더 커야 되냐면 처리해야 될 일의 종류가 더 많았어요. 각 개인이. 왜 작은 집단이잖아요. 작은 집단에 제가 그냥 작은 박물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나 서울 가천과학관 해봅시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는 일의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과천과학관도 일의 종류가 있어요. 과천과학관 370명이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30명이야. 근데 이 30명, 370명에서 사람의 직원 수가 1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일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관이 해야 되는 일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대문 사람들은 한 명이 여기서 10가지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할까요? 과천 사람이 머리가 복잡할까요? 서대문 사람이 머리가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리될 정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모사피엔스도 초기 30만 년 사람은 작은 집단이니까 자기가 처리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뇌가 커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전문화되면서 자기 해야 될 일 뭐 여러분 농사 못 짓잖아요. 소쿠리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오히려 작아져도 돼요. 뇌는 작아야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고 그러니까 그 네안데르탈인 왜 네안데르탈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남았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저는 놀이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놀이요. 놀이의 결과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우리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뇌도 더 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멍청한 삶이 아니었는데 왜 그래도 살아남지 못했냐? 바늘이었어요. 바늘귀가 있는 바늘. 호모사피엔스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어요. 갑자기 추워지네. 바늘귀에 있는 바늘에다가 바늘귀가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이 귀가 아니라 바늘에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바늘구멍은 바늘로 푹 찔렀을 때 생긴 구멍이 바늘구멍이고 바늘에 있는 구멍을 이제 바늘귀라고 하잖아요.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어요. 빙하기가 왔는데.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옷을 묶어 입는 게 다였던 거죠. 묶어 입으니까 어떻게 팔다리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되게 오래 못해.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 식량 부족하니까 사람은 늘지 않고 사람이 늘지 않으니까 옛날에 산 하나만 넘어가도 시집장가 갔었는데 나중에 산 10개 넘어가야 돼. 짝짓기 못하고 인구 줄어들다가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왜 호모사피엔스 왜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냐.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였거든요. 바늘귀가 있는 바늘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심심했던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명이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 다닐만 하면 그때부터 먹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제법 길었어요. 수명이 길고 어린 시절이 긴 거예요. 어린 시절의 사명이 뭐냐면 노는 거거든요. 노는 건데 그냥 동네에서 놀았어. 어린 시절이 긴 거예요. 어린 시절이 기니까 뭐 이게 사회성도 생기고 그러는데 뇌피셜이 상상을 하는 그 모습을 어느 날 할아버지, 아버지, 뭐 할머니들이 다 사냥을 나갔어요 멀리. 근데 홍수가 났네. 홍수가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엄마나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조마조마하는데 애들은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막 까불고 놀고 있는 거야 동굴 안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할머니가 짜증나지. 야 이 새끼 쪼랭이들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애들은 어떻게 밖에는 비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동굴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뿔 좀 피니까 했겠죠. 뿌 부져넣게.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새를 불었는데 새 뼈를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재밌어. 근데 어떤 놈이 거기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었더니 여러 가지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늘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나가 놀지도 못하고 심심해 죽겠어. 뭐 엄마 아빠는 조용히 하라 그래. 뭐 할까 뒹굴뒹굴하다가 야 저 가는 바늘에다 구멍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놀아야죠. 그러니까 논다는 게 뭐냐면 놀이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논다는 게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봐요. 우리 큰 길 쭉 가잖아요. 사람들 큰 길 가는데 애들은 꼭 어떻게 해요? 거기 길에 보면 저 있잖아, 이렇게 뭐라 그래, 계단처럼 이렇게 오는 틈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담벼락에도 담벼락 위로 가잖아요. 무대 있으면 무대 한가운데 무대 가장자리에 닿잖아. 전 세계 모든 애 똑같아요. 왜? 그게 더 위험하고 재밌기 때문이에요. 큰 길 가면 재미없어. 근데 거기에 어디 올라가서 가면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정글짐 놀이 있잖아요. 정글짐 놀이 할 때 끝까지 올라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하면 3바퀴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올라가요? 밑에서 하면 재미가 없어. 위에가 재밌잖아. 왜? 위험하니까. 근데 떨어진다고 죽나요? 죽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조금 괜히 높은 데 뛰어내려. 어릴 때 요만큼 뛰어내렸어요. 조금 크면 더 뛰어내려. 크면 클수록 높은 데 뛰어내릴 수가 있죠. 왜?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오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애가 6학년 애들 떨어진 데 뛰어내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부러지죠. 예. 하지만 죽진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포텐셜, 나의 능력이 어딘지를 하고 자꾸 위험한 거 하면서 자기의 근력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건 유형 성숙에서 유아 기간이 되게 길었다는 거죠. 사람만큼 어린 시절이 긴 생명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사실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이긴 것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는 협력단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그 관점을 굉장히 일관되게 인류 역사를 본 게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 문화인류학자들이 보면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이 약간 섞였대요. 유전자가 섞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대결 구도였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결국은 네안데르탈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협력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단위지만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잘 나가다가 꼭 어떤 파트마다 종교 얘기가 나와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종과 민족 단위를 넘어 인종, 민족, 국가 단위를 넘어서 가장 크게 협력하는 게 종교죠. 네. 예, 그래서 사피엔스 책은 쭉 읽어보시면 파트 끝마다 꼭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농업혁명도 종교 때문에 이렇게 교회나 이런 것을 종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혁명인 게 발생한 게 아니냐는 실마리만 남겨놓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 그다음에 그 공통된 집단이라는 상상력 이걸 통해서 협력 단위가 커졌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종이 된 것은 협력 단위가 확산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진화의 역사에서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협력할 수 있게 됐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인간은 인간과 싸운다잖아요. 아니에요. 보게 되면 진화의 역사를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협력해서 자연과 대결 속에서 자기를 성취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결국에는 다른 경쟁 종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가 협력을 하고 많은 수가 같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진화로부터 형성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조금 턴이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축들도 원래 유형 성숙을 안 하던 가축들도 개, 늑대와 비슷하게 다른 동물들도 인간이 가축화를 시키면 유형 성숙의 세대를 거듭나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인간은 서로를 가축화했다. 인간 스스로를 가축화했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 말인즉슨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서로를 챙기고 돕는다는 그런 이 본능이나 진화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AI의 어떤 그런 대두를 비롯해서 생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조금 서로를 좀 더 아끼고 귀여워해야 될 그럴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파를 하고 다니시는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용어는 좀 다르지만 서로를 가축화했다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다정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약간 협력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왜 다정함에 대한 과학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정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서로를 챙기고 연민을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경쟁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어는 조금 틀리지만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속성인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로봇을 합쳐서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인간을 대체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제 장악하고 멸종시킬 이런 것들이 한창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보시면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 맨날 얘가 우리 닮아가기를 원하고,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이런 데 의존해서 어떤 위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의 가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하던 행위를 그 대상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까 가축하는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길들임, 뭐 이제 다정함 얘기했는데 사실 인공지능하고도 관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인공지능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GPT에 대해 뭘 요구할 때 있잖아요. 요구할 때 그냥 이거 뭐야, 뭐 해줘란 말은 아니니까 뭐야 그러면 그냥 대충 던져요. 근데 되게 칭찬해주고 고맙고 뭐 좋네, 야 정말 고맙다, 너는 어떻게,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해봤어요. 내가 뭘 물어봤는데 잘 찾아줬어요. 그러면 꼭 칭찬해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야 정말 대단한데, 막 칭찬하고. 근데 조금만 더 가서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너무 더 잘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협력적으로 나와요. 그 나도 모르게 서로 간에 뭐 다정하게 대하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거 인공지능을 보니까 사람의 속성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가끔이나 그런 거 많아요. 인공지능이 시켰더니 뭐 여성 차별하고 욕하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인공지능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여성 차별하고 욕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러면 걔도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정하게 대하면 인공지능이 다정하게 더 좋은 답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사람에게 배웠는데 정확히 반영한 거잖아요. 그 다정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를 서로에게 요구한다는 게 같아요. 우리 서로 말로 안 해봤는데 그 GPT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그거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니까, 근데 인공지능과 인간은 상호간에 분명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거긴 한데 사회사적 맥락으로 되게 좀 충격을 줄 게 너무 명확해 갖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인공지능이 왜 개발되고 있냐면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기업의 더 많은 세계 시장 장악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촉발되고 있고, 말하자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인터넷 광고 시장 장악을 위한 지금 쩐의 전쟁인 거거든요. 이런 특별한 목적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그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개별적으로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협력할 것이다 이전에 앞으로 사회의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제 성인이 된 특히 저희는 이제 노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은 되게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노년의 삶에 사는 사람한테는 되게 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별 차별이 생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앞선 세대보다 뒷세대가 훨씬 더 풍족한 삶을 누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가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여요. 그게 기후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쓴 탄소 때문에 저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이동국 관장이 늘 하는 말인데 작년에 더웠죠. 그 작년이 우리 그 가장 시원한 날일 거예요 아마. 올해 더 더울 겁니다. 계속 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오르지 않도록 하자. 2도가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했는데 올해 1.5도가 넘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그리고 줄여보자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2도로 넘어가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삶의 구도가 늙은 사람들은 점점 혜택을 받고 있고 새로운 세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분명하게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식 세대들은 또 손주 세대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고통에 빠져야 할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고민에서 나서난 게 그 늙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귀여움을 발휘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뭐 지금 기후 위기를 떠나서도 지금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게 분명해진 세대죠. 뭐 잘못이 아니라 한국도 헬조선 탈출에 소용없어. 딴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잠비크 이런 데 가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선진국은 어느 때나 20대 중반에 30대 중반까지는 너무나 살기 힘든 그 세대가 돼버렸어요.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 되면서. 근데 거기다 기후 문제 생겼죠. 이제 인공지능 생기죠. 근데 누구랑 되게 똑똑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똑똑해지게 되고 시니어들은 좋아요. 좋은 조수가 생겼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엄청난 적수가 생긴 거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그럼 이때 누릴 거 다 누린 이미 잘 누린 저희 때 흔히 말하는 386 이상들의 세대들이 뭘 해야 될까? 그들이 조금 이제 놔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아랫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지금부터 덜 벌더라도 안 벌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랫세대들은 살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좀 우리는 어떻게 나눠주겠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니네가 뺏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쟁취해. 우리도 옛날에 민주주의 쟁취했어. 젊은 사람들도 당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쟁취해 가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뭐냐? 이제는 환갑 넘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쟁취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든지 내려두든지 뭐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뭐 투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좀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혁명당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같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노인혁명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인은 투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사실 손 놨었어요. 그러니까 왜 투표 투표 은퇴 선언하고 사실 지난 선거 때 또 했거든. 이게 뭐 열불 나서 못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투표권에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20대는 1인당 5표, 30대는 4표, 40대는 3표. 뒤로 갈수록 표를 줄여서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난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50대, 60대는. 그러면서 투표도 다 열심히 해. 젊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투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투표권을 줘야지 그 투표권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인간이 스스로를 가축화했다는 되게 그 건조한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선배님들께서 다정함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놓음까지 이렇게 따뜻한 주제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희 그 약속된 그 앵콜 공연을 그죠 빼먹을 수가 없죠. 원하시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수요 없는 공급 약간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가 귀여움인 만큼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율동을 곁들여서 율동이랄 게 뭐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왼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두 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요걸 하면서 귀엽게 이종호 관장은 일어나서 하시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약간 댄스 일어나면 띄워드려. 내 눈이 나빠서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이 환갑삼이 세 분 모시고 토크를 했는데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 다정함의 절정을 노래로 불지피고 오늘의 이 무대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주시민 페스티벌 2회 환갑삼이 토크 콘서트 별과 시와 과학으로 인생을 노래하다 귀여움을 소재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율동 기억하고 있죠? 자, 이쪽부터 갈게요. 제가 박자를 잡아드릴 테니까 박사님들께서는 노래 집중해 주시고 저희는 율동으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들려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AI가 아니라서 또 하나 둘 셋 살아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미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작은 것들로 충분해. 우리 맘을 채우는 것. 모든 것이 더 변해가도 서로를 나눠주기로 해. 우리가 조금씩 배우듯 또 배우다 보면 깨닫듯 또 깨닫다 보면 모든 것들이 마법같이 보이듯 그 마법이 과학이든 아님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우린 그렇게 또 흘러가겠죠. 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미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 흘러가게 되겠지만 서로 새긴 그 기억들은 환하게 빛날 거야. 물 한 잔 마시고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비울수록 깊어지는 마음을 다시 느끼고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따뜻하게 또 그렇게 걸어가 보기로 해. 살아보니 그렇더라. 모두 의미가 있더라. 알고 보니 그렇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배워보니 그렇더라. 스쳐가는 작은 것들이 다르더라. 빛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크 보여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크가 끝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공교롭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마지막 곡. 뭐라고? 네. 이야기하세요. 그걸 할 거예요. 참 오늘 이거 혹시 그 돈 받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마지막 곡으로 이제 참치김밥에 치즈라면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어린 청중분께서 미리 알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원래 40이거든요. 근데 막 20대 때 이제 음악 하고 다닐 때 막 공연을 하고 출연료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그 김밥 나오는 천국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게 시켰는데 참치김밥이랑 치즈라면을 시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저는 참치를 못 잡아요. 막 배에 만들어가지고 막 노 저어가지고 막 먼 바다에 나 참치 만났다 쳐 만나면 제가 걔를 못 이기거든요. 참치를 절대 못 이겨요. 그걸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막 정제하고 살균 막 양념하고 그거를 김밥에 말아 넣어준데 500원. 괜찮아요. 막 치즈 막 소 키워본 적 없거든요. 막 소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막 키워갖고 막 우유 짜서 누가 그걸 안 먹고 하염없이 휘젓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어서 그것도 막 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정제해갖고 막 소금 치고 뭐 라면에 넣어 먹는데 500원. 근데 그 500원 어디서 나왔어? 노래했다고. 뭐 하는 세상이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기 위해서 제가 음악을 쓰고 노래를 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몰라요. 아까 이제 세 분이랑 토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안데르탈린이 참치김밥 치즈라면 먹으면 진짜 고생 엄청 해야 돼요. 협업을 안 하니까 자기가 막 참치 잡고 막 뭐 라면은 쉬워요. 그냥 김밥 만들기도 뭐 곡식 키우고 막 아주 난리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아요? 이 우주에 이 우주 시간 공간 다 해서 노래 불러서 참치김밥 치즈라면 바꿔주는 세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끝나고 가면 또 먹겠죠. 출연료를 받았으니까 천국에를 가겠죠. 네. 돌아보면 정말 즐겁고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 이상의 사치가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렇지 않은 하루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저와 이 공연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노래 저의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 한 번도 바닷배를 탄 적 없지만 매일 김밥엔 참치를 껴먹고 태어나 한 번도 우유 같은 거 짜본 적 없지만 라면엔 치즈를 넣어 먹지. 태어나 한 번도 강물 떠본 적 없지만 지붕 아래서 따뜻한 샤워를 하고 태어나 한 번도 철개선 녹여본 적 없지만 버스 지하철은 또 매일 타고 살지.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이미 충분히 기적 같은 세상.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나는 오늘도 참 행복한 사람. 팬더 캥거루 북극곰대왕고래 어떻게 생긴지 아는 게 당연하진 않지.
난 한데도 못 만들 인공위성 24대가 밤낮으로 돌며 속삭여주지.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태어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누군간 어디서 내 노래를 듣고 태어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덕분에 노래했다고 밥 바꿔주는 세상.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나는 오늘도 기적의 작곡가. yeah.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따져보면 너무 신기한 세상. 모르는 병 걸려도 모르는 약 먹고 다 낫고 안 아프고 모르는 곳에서도 모르는 어플 깔고 다 찾고 길 나오고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데 왜 다들 덤덤하게 사는데 나가서 참치 잡아놓고 치즈 삭히고 개고생 대신 7,500원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이미 기적이 과포화된 세상. 참치김밥에 치즈라면을 먹는 따져보면 너무 신기한 세상. 재밌자면 끝도 없는 세상. 나는 오늘도 참 행복한 사람. 라라따따따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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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오늘도 별일 없이 기적 같은 세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주시민 페스티벌 2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네. 깜짝이야. 네.